예, 안녕하십니까. 축구와 법, 마지막 강의가 되나요? 그죠? 예, 13강, 분쟁 해결과 카스, 스포츠 중재재판소, 주제로, 마지막 강의를 하겠습니다. 어느덧, 3월달, 원래 이제 코로나 때문에, 2주인가요? 이렇게 좀, 강의, 개강이 좀 연기됐었는데, 그리고 또, 아쉽게도,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실에서 직접, 얼굴을 보면서, 강의를 했으면 했는데, 그게 또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래서 조금이 아니죠. 많이 또 아쉽고, 제가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의의 효율성과 집중성, 이 집중력을 위해서는, 측면에서는, 예,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데, 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그냥 온라인으로만 또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난주에, 기말 시험,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 기말 통합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시험과 관련해서 제가 예고를, 공지를 했죠. 사이버 캠퍼스에. 다들 확인을 하셨죠?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그 안내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 의견을 적어서, 그 사이버 캠퍼스, 거기에다가 업로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강의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임의로 선택을 해서 그 강의 주제에 관해서 뭐 포괄적이어도 상관은 없고요. 그러니까 강의 주제 중에 저희가 이제 총 13강이니까 13강 중에 하나의 이제 강의 주제를 채택을 해서 선택을 해서 일단 뭐 포괄적인 것도 상관없고요. 그 강의 주제 중에서 또 특정 어떤 세부적인 또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또는 또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 어떤 제도적, 법적 방안으로서의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담아서 리포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분이 원래 생각을 했었지만 제가 강의를 하지 않았던 또는 뭐 못했던 그런 주제, 내용이 있으면 이런 거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글을 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덧붙여서 이왕이면 여러분 제 강의에서 좀 부족한 부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조금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좀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또 가감 없이 허심탄회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거 적었다고 해서 제가 감점을 하지는 않으니까 여러분 전혀 개의치 마시고 적어주시고요. 제가 뭐 내년에도 이 강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또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는 그러한 어떤 코멘트를 또 참고를 해서 다음 강의에서는 더 나은 강의를 또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말고사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본론으로 이번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번 강의에는 주제는 이제 분쟁 해결과 CAS 카스 스포츠 중재 재판소입니다. 어쩌면 이 축구 규칙과 법령, 이 축구와 법 과목의 파이널이 마지막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모든 어떤 제도라든가 어떤 규칙이라든가 법령은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 그럴까? 그 관련된 분쟁의 어떠한 조화로운 해결 그리고 더 나은 어떠한 제도적 발전을 위하는 것 그것이 아마 궁극적인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저희가 여러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그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그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기구, 조직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근거, 법령, 규정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저희가, 알아본 주제에서 일어나는 여러 분쟁을 최종적으로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와 제도를 알아보는 것이 이번 강의 시간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번 강의 시간은 이제 앞부분은 분쟁 해결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FIFA나 UEFA의 어떤 기본적인 관계 규정, 절차를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최종적인 분쟁 해결 절차라고 할 수 있는 카스, 스포츠 중재 재판소의 또 절차 또는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이런 FIFA와 같이 국제적인 영역,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그 국제적인 범위에서 이 사업이 벌어지고 또는 경기가 벌어지고 하는 이러한 FIFA와 같은 국제적인 스포츠 단체에서 그 어떤 분쟁, 그러니까 그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분쟁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직 간의 분쟁 또는 그런 국제 단체와 또는 대륙별 연맹과의 어떤 분쟁 또는 국제 단체와 또는 각국 협회와의 또 분쟁, 그 다음에 또 선수와 클럽 간의 분쟁, 여러 가지 분쟁이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분쟁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일관된 어떤 기준, 일관된 통일된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영문을 써서 제가 죄송하지만 Uniform Approach to Dispute Resolution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Dispute Resolution, 분쟁 해결하는 데 있어서 유니폼, 일관되고 통일된 어프로치가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죠. 소위 말해서 consistency, 일관성, 획일성, 통일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유사한 성격의 분쟁인데 영국에서의 어떤 이런 결과와 한국에서의 결과가 전혀 다르다거나 하면 이것은 일관성, 통일성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관성, 분쟁 해결에 있어서의 절차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체적으로도 일관성, 통일성, 이 consistency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FIFA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의 모든 국제 스포츠 단체, IOC도 그렇고요, FIFA도 그렇고 다 이러한 분쟁 해결에 있어서의 근거 법령, 규정을 갖고 그 규정에 의해서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먼저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과목이 축구와 법이니까 우리 축구에 있어서 가장 그 피라미드 조직의 정점에 있는 FIFA의 그러한 분쟁 해결과 관련된 관계 법령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분쟁 해결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기본법의 기본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제가 전환을 하고요.
그거를 하기 전에, 써보자. 요거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FIFA와 같은 스포츠 단체의 분쟁의 유형, 그리고 일단 그 전반적으로 한번 그 분쟁의 유형과 그 해결의 프로세스를 제가 자료 화면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일단 먼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다른 대학원에서 관련된 강의를 할 때 사용했던 PPT 자료인데요. 제가 먼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잠깐만. 잠깐만 되십시오. 이거를 디스플레이 설정. 예, 이걸 바꿔야 되겠구나. 예, 됐습니다. 제가 화면을 전환을 하고요. 예. 자, 스포츠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의 어떤 그 분쟁의 유형과 그 해결의 어떤 제도, 프로세스를 일단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분쟁은 크게 경기와 관련된 분쟁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 외적인 영역에서의 분쟁이 있겠죠. 그러니까 경기에서의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떤 심판의 판정이라든가 경기 결과에 있어서 불복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다투고자 하는 경우가 경기 중의 분쟁 이게 되겠고요. 경기 외의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선수의 자격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행정적인 면에서의 어떠한 그런 또 징계 같은 것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에 관한 그 분쟁이 그 경기 외의 분쟁이죠. 경기 중에 꼭 경기 중은 아니지만 경기와 관련된 분쟁인 경우에 그 절차는 일단 프로테스트라고 하는, 물론 이제 조금 용어는 각 종목별로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대개는 다 비슷합니다. 이 경기와 관련된 분쟁에 있어서는 먼저 어떤 판정이라든가 경기 결과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사람은 프로테스트, 즉 이의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일단 그 이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또 관계되는 규정에는 그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 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기할 수 있는 사유, 그 다음에 제기할 수 있는 시한, 그 다음에 제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이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어떤 사유든지 다 또 이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또 시한이 있고요. 또 방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대개는 뭐 문서위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이 절차에서 어떤 결정이 나겠죠. 결정이 나오면 보통 이제 뭐 디시전이라고 하는데, 그 디시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어필, 즉 항소 절차를 우리말로 그냥 해석을 하면 항소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 어필을 통해서 그 항소 절차에서 다시 한번 심리가 이루어지겠죠. 요 프로테스트 어필이 이것이 인 거버넌스, 그냥 그 조직 내부의 분쟁 해결 절차가 되겠습니다. 물론 어필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어필에 또는 시한이 또 있겠죠. 이 프로테스트에 의한 디시전,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뭐 며칠, 10일 또는 뭐 20일 이렇게 제기 시한이 또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필에서 어떤 또 결정이 나올 텐데요. 그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어디로 갈 수 있느냐? 바로 카스, 스포츠 중재재판소로
갖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모든 경우에 무조건 카스로 갖고 가는 것은 아니고요. 카스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 시한이 또 있을 것이고 또 요건이 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방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 요건을 이제 조건을 다 갖추어야 카스로 가져가서 카스에서 마지막 심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무조건 카스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마지막 분쟁 해결 절차로서 카스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을 때 정관이라든가 관계 규정의 마지막 분쟁 해결 절차로서 카스의 중재 절차에 의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현재 뭐 피파나 IOC나 대부분의 국제 스포츠 단체는 파이널 마지막 분쟁 해결 절차로서 카스 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그 분쟁에 대해서는 카스로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기 외에 관련해서 어떤 선수의 자격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처분, 결정 또는 징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가 그 컴플레인트라고 하는데요. 또 뭐 우리말로 따져도 뭐 그냥 이의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컴플레인트 절차를 통해서 어떤 디시전 그 결정이 이루어지게 됐죠. 뭐 기각이든 각하든 또는 인용이든 이제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물론 컴플레인 할 때도 이런 제기자, 제기 사유, 제기 시한, 제기 방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적용을 받고요. 그런데 디시전이 있게 되는데 대개 그 컴플레인을 받아들이면 뭐 여기서 이제 끝나겠죠. 그러나 이 컴플레인트를 기각이나 또는 각하하는 경우에, 즉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어필 또 항소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어필에서 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카스라고 하는 스포츠 중재 재판소의 절차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이제 그 이해를 기본적인 그 프로세스를 생각하시겠죠? 할 수 있으시겠죠? 예. 요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예. 예, 됐습니다. 예. 일단 FIFA의 이 분쟁 해결과 관련된 기본적인 조항은 바로 FIFA 정관 59조의 아티클 59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9조 보면 obligation relating to dispute resolution이라고 되어 있죠. 분쟁 해결에 관한 obligation 또는 의무, 구속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이 59조의 내용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 여러분 설명드렸다시피 또 먼저 59조 1항을 보시면 또 confederation, 그다음에 member association, 그리고 and league는 shall agree to, 즉 동의를 해야 한다. 어떻게? 카스가 독립적인 어떤 사법적 권한을 가진 것임을 동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의무는 다른 인터미디어리 그 중개인 그리고 라이센스를 가진 매치 에이전트에도 모두 다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용. 일단 이렇게 원칙은 카스는 FIFA 내부의 조직이 아니라 FIFA로부터는 전혀 별개인 독립된 조직이다라는 점을 밝힌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분쟁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FIFA의 어떤 레귤레이션, 규정이 적용되는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그 FIFA와 FIFA 정관 규정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그 해결과 관련해서는 ordinary court of law, 즉 법원의
법원의 소송으로 가져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법원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prohibit,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카스가 파이널이고 법원의 소송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 규정에 의해서 만약에 이러한 분쟁에 의해서 법원의 소송을 제기해도 원칙은 그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그 소송은 각하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 중재 합의라고 하는데요. 중재 합의. 이러한 중재 합의가 있게 되는 경우에 그 합의에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이 각하됩니다. 그것은 우리 국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재 합의가 즉 법원의 소송으로 하지 않고 중재, 이 카스는 기본적으로 법원이 아니고요. 그냥 독립된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 패널부에 의해서 그 분쟁을 해결하는 그 성격의 절차이지 법원 재판이 아닙니다. 그 점 다시 한번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소송으로 갖고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천명이 되고요.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우리나라 대한축구협회도 이런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 정관 규정이 적용되는 관련 분쟁에 있어서 그 분쟁을 만약에 소송으로 가져갔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소각하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또 관련된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사망에 보인 것처럼 여러분 보이시는 것처럼 The association shall insert a clause. 이러한 분쟁은 법원 소송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조항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각 The association, 각국 협회는. 그래서 이 조항에 따라서 대한축구협회도 이런 관련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중요한 피파 분쟁 해결에 있어서의 중요한 기본적인 원칙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러면 피파에는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조직으로서 기구로서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피파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홈페이지 중에서 Judicial Body, 즉 사법적 기구라고 하는 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이 분쟁을 해결하는 조직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피파에는 분쟁을 해결하는 그 내부 조직으로서는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 조직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여러분 보신 것처럼 Disciplinary Committee가 있고요. 즉 우리말로 따지면 이제 제재위원회, 징계위원회. 그 다음에 Appeal Committee, 즉 항소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Ethics Committee, 즉 윤리위원회, 이렇게 세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보면은 각각의 위원회의 컴포지션, 구성, 그 위원회 멤버가 누구인지 쭉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isciplinary Committee를 보면 그 구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체어맨이라고 하죠. 의장, 그 다음에 Deputy 체어맨, 부의장, 그 다음에 멤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 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각각 위원회에서의 지금까지 결정들이 어떤 그 결정에 대한 그 결정문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혹시 기회 되실 때 한번 페이지를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어떤 경기에서의 어떤 그 판정 또는 경기 결과에 대한
그런 판정, 그리고 또 선수의 신분 또는 그 선수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결정에 대한 또 그 불복 절차, 이런 것들이 디스플리너리 커뮤니티와 에식스 커뮤니티에 의해서 일단 먼저 이루어지고요. 이 각각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어필 커뮤니티, 즉 항소위원회가 또 담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그러한 구조를 여러분 먼저 머리에 담아두시면 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관계된 FIFA 정관 규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조를 보시면요. 바로 디스플리너리 커미티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디스플리너리 징계위원회의 규정은 말 그대로 디스플리너리 코드, 즉 징계 규정에 근거해서 어떤 그 사람에 대한 또는 멤버에 대한 어떠한 그 제재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고 디스플리너리 커뮤니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커뮤니티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 대해는 어필, 즉 항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 항소 절차에 의해서 바로 55조 어필 커뮤니티가 그 항소를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필 커뮤니티가 항소를 담당하게 되는데 보통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어필 커뮤니티의 그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도 결국은 카스 스포츠 중재 재판소의 어필, 즉 중재 신청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구속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제 여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4조 에식스 커뮤니티인데요. 이거는 윤리위원회. 이 윤리위원회는 그 FIFA Code of Ethics, 즉 윤리 규정에 있어서 또 위반 행위에 대한 어떤 제재를 내리게 되는데요. 이 제재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사람은 아까 또 설명드렸던 이 어필 커뮤니티, 즉 항소위원회에 또 항소를 제기해야 되고 이 또 결정에 또 이 절차에서 한번 다퉈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어필 커뮤니티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살펴봤던 바로 카스 절차로 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친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카스와 관련해서는 이 FIFA가 바로 별도의 절에서 아비트레이션이라고 하는 별도의 절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57조는 카스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하고 있고요. 58조가 이 카스의 관할, jurisdiction, 관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원칙적으로 decision in question, 즉 다투고자 하는, 중재 신청하고자 하는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 그러니까 3주가 되겠네요. 21일 내에 카스에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일 기간은 원칙적으로 불변 기간, 즉 21일 넘으면 원칙적으로 21일 넘어서 중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중재 신청은 바로 각하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카스 jurisdiction과 관련해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8조 2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all other internal channels have been exhausted, 즉 FIFA의 내부적인 모든 구제 절차를 거친 후에야 스포츠 중재재판소에 중재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만약에 예를 들면 disciplinary committee에서 즉 징계위원회에서 받은 징계에 대해서는 바로 카스로 가져올 수는 없고 중간에 아까 설명드렸던 그 항소위원회 즉 어필 커뮤니티에서 한번 절차를 밟고 그래도 번복이 되지 않을 경우에 카스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것이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따지면 모든 내부적인 구제 절차를 다 거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다투고자 할 경우에는 카스로 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카스가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는 초반부에는 제가 이번 마지막 후반부에 이 카스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이러한 보충성의 원칙을 흥결해서 내부적인 구제 절차를 다 거치지 않고 중재 신청을 해서 각하된 사건들이 적지가 않았었습니다. 예, 올림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피파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목의 분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워낙 이 카스에 선례가 많이 있었고 이 사건이 많이 누적이 되고 거기에서 어떤 선례도 많이 있고 해서 지금은 웬만한 이런 그 절차 흠결로 인해서 각하되는 경우는 없고요. 예, 이제는 이제 대부분은 다 이런 내부 구제 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 마지막으로 카스 절차로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카스에서는 피파 이 정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스가 다룰 수 없는 몇 가지 사유를 적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뭐냐? 카스도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카스도 이것은 다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violation of the law of the game, 즉 경기 규칙의 위반 문제. 예를 들어서 옐로우 카드, 반칙에 대한 퇴장 명령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경기 규칙 위반에 대해서는 카스가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suspension of up to 4 matches or up to 3 months, 즉 도핑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도핑은 이런 제한이 없는데요. 도핑을 제외한 나머지 어떤 제재가 있는데 4경기 출장 정지라든가 또는 3개월 또는 자격 정지라든가 이런 경우에 어떤 제재도 카스로는 다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은 항소위원회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카스 말고 만약에 별도로 당사자가 합의해서 별도의 어떤 중재원에 그 중재를 맡긴 그 사건의 그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또 카스에 맡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어떤 것이냐? 만약에 국내에서 어떤 국내 협회와 그런 클럽과 어떤 선수 간의 분쟁이 있게 돼서 우리나라 대한상사중재원에 그 중재를 맡겼을 경우에 그 어떤 결정이 있게 되죠. 그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결정을 카스로 가지고 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중재를 거쳤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 The appeal shall not have a suspensive effect. 이 얘기는 뭐냐? 어떠한 예를 들어서 징계가 내려졌는데 이 카스에 중재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그 징계의 효력은 계속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재 신청했다 하더라도 그 징계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재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그 징계의 효력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FIFA의 분쟁 해결과 관련된 FIFA 스태츄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고 다음에서는 UEFA와
그다음에 그 FA 영국 축구의 규정 현황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